사실 하면 안 되는 걸 완벽하게만 조심해도 평균 이상의 지원자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면접장에서 최악인 지원자가 되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면접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화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면접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뭐 2차, 3차 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반드시 지원자를 직접 만나서 면접을 봐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뭐 1차 때 대면을 하고 뭐 나머지에서 비대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지원자 자체를 아예 안 만나본다? 이런 면접은 한국식 채용에서는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 지원자를 면접관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 사람이랑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거를 가장 기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랑 우리 지원자가 대화를 한다라는 이 대전제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면접에서 우리가 최소한 뭘 안 해야 될지 좀 감이 올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좀 비호감이야. 왜 나랑 말이 안 통해? 이런 특징들을 면접에서 똑같이 조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더해서 이제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했을 때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이건 제발 좀 면접장에서 하지 말자 하는 항목들을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는 이것만은 무조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면접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면접관의 의도랑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면접은 대화라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맞은편에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꾸 뭔가 애매하게 핀트가 엇나가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묘하게 자기 이야기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에요. 제가 지원자한테 자, 우리 지원자님이 갖고 계신 직무적 역량 중에 가장 어필하고 싶은 건 뭐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자기의 인턴 경험 이야기만 줄줄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얘가 내 질문을 제대로 들었나? 답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나? 업무 능력은 어떨지 약간 걱정이 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접관한테 질문을 들었어. 근데 뭔가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역시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걸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재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고민을 좀 하고 한 2초에서 3초 정도 텀을 두고 답을 해도 돼요. 면접에서 답변 빨리 하는 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꼭 면접관분들이 하시는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이 질문에서 내가 해소해줘야 되는 의도가 뭘까를 고민한 이후에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셀프로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접관의 의도를 좀 빠르게 못 읽는 멘티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자,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지원자한테 한다면 왜? 어떤 의도로 물어볼까? 이거를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써보시라고 하거든요. 면접관이 나한테 이 질문들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면접관의 의도를 이해하는 이 맥락에서 답변 길이가 평균적으로 1분 이상 넘어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본 핵심과 연관된 내용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심정은 이해가 돼.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TMI형 지원자들 답변 듣는 게 좀 고문처럼 느껴져요. 진짜 한번 입장 바꿔서 상상해보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원자한테 그때 인턴했던 업무 중에 지금 가장 이 직무랑 연결되는 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질문은 뭐가 가장 연결이 되냐고 물어봤죠. 근데 거의 답변이 막 2분 가까이 돼가면서 인턴하면서 만났던 사람은 어땠는지 뭐가 어땠는지 그러면서 또 내가 나는 잘 모르는 그 업계 뭔가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면접관 귀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뭔가 답변이 좀 긴 것 같아 하면은 일단 타이머를 들고 편하게 답변해 보시면서 내 답변이 보통 몇 초 정도 나오는지 일단 분량을 재보시고요. 대체로 1분이 넘어간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면접관의 질문 내용이랑 핵심 부분들이 연관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 주셔야 되는 거. 자기 부담, 자기가 파기. 저는 이제 항상 면접 준비하는 멘티들한테 모든 지원자는 자신의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꼭 해요. 그래서 면접관은 질문을 하는 역할이고 답변은 지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답변에 따라서 이 다음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원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도 만약에 자세히 모르는 직무 관련 지식을 아는 척하려고 일단 대답을 했다가 꼬리 질문에서 더 딥하게 대답을 못해서 털린다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는 사실상 약간 금기어 같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약점을 너무 솔직하게 대답한다거나, 또는 회사의 기업 문화와 반대되는 답변을 한다던가,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단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원한 기업이랑 직무가 어떤 색깔의 지원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면접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하게는 면접 답변을 하실 때 내가 고객과 상사를 판단했는데 어떠했더라 같이 좀 지원자답지 않은 이런 뉘앙스의 답변도 정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안 맞는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직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상사분이 의견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또는 그 고객이 너무 자꾸 고집을 부리셔서 같이 이런 부정적인, 내가 뭔가를 평가하는 뉘앙스의 단어를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사족을 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으로는 면접장에서 행동이랑 시선을 조심해 주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본인 모습을 꼭 영상으로 녹화를 해보고 면접장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자, 모의 면접을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멘티들하고 보다 보면은 제 기준 거슬리는 행동 탑3가 시선 고정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거나, 몸을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나, 또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잘 못하면 사람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용이 괜찮아도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자신감 없는 지원자로 보여요. 그래서 동일한 답변 퀄리티라면 이런 시선 처리까지 잘 되는 지원자랑 안 되는 지원자 중에 누굴 뽑을지는 좀 명확하겠죠. 그리고 손동작이 너무 크거나 또는 가만히 눈을 못 뜨는 그런 지원자들도 계시고, 뭐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던가 이런 모습들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걸 의식을 하고 몸 동작을 연습을 해주셔야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말 빠르기도 직접 점검을 해보세요. 적정한 수준의 이 말 빠르기 기준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이 TTS 기능이 있죠.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고 1.0에서 1.1배 정도 하면 딱 듣기 좋은 정도니까 그 빠르기를 기준으로 내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지 점검을 하고 속도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들을 비언어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원자의 차분함, 긴장도,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면접 전에 꼭 정돈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디테일, 그러니까 한 끗 차이가 합부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에서 꼭 피해야 할 항목들을 짚어봤고, 이 요소들 외에도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 이런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면접에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잘 본 면접은 결국 내가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온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